네, 돌아왔습니다. 타이틀이 지금은 주식을 사야 할 시기다 이렇게 뽑아놓으니까 이 새끼들도 사기치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제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 최근에 이제 이 시장에서도 주식은 사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한번 초대를 했습니다.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 모셨는데요. 같이 얘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친숙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뉴키즈? 여기에도 잠깐 얼굴을 비치셨고 유튜브에서도 여기저기 많이 또 본인의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뭐 소개 겸 해서 우리 김현준 대표가 최근에 낸 책을 제가 조금 봤더니 12년간 투자하시면서 전체 수익률이 900%가 넘는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자기 자랑 잠깐만 하시죠. 어차피 처음 나오셨으니까. 제가 앵커님 처음 뵀는데 네. 그 시옷 쌍기역도 써도 되고 자기 자랑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니까 환경이 많이 안 됩니다. 바뀌었구나. 원래 안 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랑하기는 좀 그렇고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 빠지기 전에 제가 책을 연초에 냈고 그때까지는 이제 수익률이 좋았었던 그런 네.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저희 회사는 사실 이렇게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오랜 기간 생존해 왔다라고 하는 게 제 자부심이고요. 계속해서 운용하는 금액이 커져 왔고 그리고 국내 주식에서 해외 주식으로 또 해외 주식에서 비상장 주식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서도 여전히 생존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시장에서 남는 자가 나중에는 수익을 독식하는 구조가 주식시장이기도 한데 네. 사실 요즘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전세가 그렇죠. 인플레이션이다. 그다음에 네. 금리 올리면서 성장주들은 주가가 처받고 있고요. 네. 이런 환경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이전의 전략으로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수익 내기가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이전의 전략이라는 게 뭘까? 그게 일단 궁금한데 만약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한 2, 3년 동안의 구간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네네. 저는 당연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약세장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거품 장세로 갔던 시기였거든요. 네. 코로나의 한 몇 달 정도를 제외하면 그 전에서도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 지지부진하다가 올랐던 그런 건데 그때는 아마도 오르는 주식 아무거나 그냥 사도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네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모아가는 거다. 네네. 이 주식은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다. 근데 그런 주식들이 아마 지금 뭐 반토막,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까지도 났을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그런 주식들이 원금까지 다시 올라오려고 하면요. 네. 반토막 난 주식들이 연 20%씩 오르려면 3년이 걸리고요. 뭐 4분의 1 토막 난 경우에는 사실은 6년 이상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은 이제 전략이라고 이름 붙여서도 안 되고 네. 하나의 투기의 일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예 이제 본인의 이 마인드를 리셋하는 그런 국면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김현준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우리 더 퍼블릭 자산운용은 최근에 수익률이 방어가 잘 되고 있나요? 저희는 시장보다는 아주 좋은데 저희는 어쨌든 고객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네네. 집단이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올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수익률이고요. 이거를 반성을 많이 하고 계속해서 수익을 내려고 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큰 이슈입니다. 워낙 그 아까 말씀하신 2, 3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 일명 국민주라고도 불렸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성장주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꺾이기 시작하면서 너무 지금 바닥까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네. 혹시 포트에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담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견해도 좀 궁금하거든요. 담고 있으면 얘기를 못 할 거고요. 네. 안 담고 있기 때문에 안 담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저는 원래 투자를 안 하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급락하는 시기에 빨리 비우셨나요? 아니요, 카카오 네이버는 투자하지 않았어요. 아예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뭐 성장주를 안 좋아한다, 인터넷 기업을 안 좋아한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런 기업을 좋아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2020년, 21년 가면서 그런 주식들이 너무 비싸다라고 계속 생각을 해왔고요. 네. 그래서 저희의 과거 수익률을 보면은 2021년 초까지는 상당히 좋았고 2021년 하반기에 저희는 좋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일반 투자자들 또는 다른 펀드들에 비해서 좀 초과 성과가 안 났던 이유가 그런 주식을 이제 미리 팔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앵커님께서 국민 주식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 기업을 다 가지고 있으면 말하자면 추가로 매수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주식은 아무리 좋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네. 저는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2007년, 8년에 조선, 그리고 2010, 11, 12에 자동차, 그리고 2015에 게임과 바이오, 네. 그리고 화장품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최근에 2015년만 돌아보더라도 7년 동안 화장품 주식이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뭐 조금 오른다 얘기 있었지만 거의 15년 걸렸거든요. 이런 것처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업종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사이클에서 네네. 강세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초과 수익을 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는 아직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거 앵커님께서 질문하신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신다는 거고 그렇죠. 궁금해하는 이유가 아직 안 팔았다는 거예요. 팔 시기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2020년, 21년에 모두 갖고 있을 때는 떨어질 것이고 아직도 그 사람들이 팔지 않았으니까 바닥은 저는 오지 않았다. 안타깝지만 좀 죄송스럽지만 지금이라도 이 빅테크 주식들은 좀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는 것이 저는 1, 2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1, 2년을 봤을 때는 그 네.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뭐 조선주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몇 년도에 사람들이 몰렸던 네. 그러면 최근으로 저희가 돌아가 보면 흔히 말하는 태조 이방원 그리고 지금은 2차 전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 관점에서 본다면 2차 전지도 지금 담지 말아야 되는 주식인가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태조 네네. 이방원은 좀 다른 게 태조 이방원은 저는 약간의 그 아주 짧은 테마였다고 보고요. 네네. 그게 실제로 뭐 5년, 10년 동안 모든 사람의 각광을 받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최근을 떠나서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LG화학 안 갖고 있었던 사람 없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에 대금이 엄청나게 몰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산업이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또는 전기차가 앞으로 탈 거다 안 탈 거다와 무관하게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입장에서는 성공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포트에 2차 전지 안 갖고 계세요? 없습니다. 2차 전지도 전혀 안 갖고 계세요? 그럼 뭐 투자하십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뭐라고 하면 약간 좀 이제 부담이 되는데 네네. 제가 2차 전지를 왜 투자하지 않는지를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저는 앞으로 전기차를 많은 사람이 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의 어떤 뭐 브랜드를 가진 회사들은 좋은 기업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그 엔진이라든지 트랜스미션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아마 브랜드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본인의 예산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고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평준화됐다는 거거든요. 그 내연기관이 평준화가 된 다음에 모든 사람이 탈 수 있게 되었듯이 전기차도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준화된 다음에 타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된다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전기차가 대중화가 된 다음에는 사실은 이 가격 교섭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전기차를 잘 만드는 완성차 업체에 투자하면 했지 이 뒷단에 있는 브랜드 또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은 좋아하지 않아서요. 네네. 2차 전지를 투자하지 않는 것이고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제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소비자가 직접 이 회사 뭐 잘해. 이 회사 브랜드 난 무조건 믿고 선택해 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 주로 투자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그러면 이제 어차피 그렇게 본다면 테슬라도 별로 안 좋게 보시겠네요. 테슬라는 기업은 좋은 기업이지만 네. 제가 그 회사의 미래를 예측하기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전기차 브랜드로서의 가치는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고 그 이후에 그 회사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달지 네. 아니면 뭐 우버를 대체한달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네. 그 부분은 제가 공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투자하지 않는 것뿐이죠. 그러면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것들에서 영역을 좀 좁혀주시죠. 종목은 얘기하실 수 없을 테고 네. 이런 분야, 미래 이런 쪽에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부분을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중에서 네.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회사의 경쟁 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항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고루하게 넘어가자고 하면 뭐 농심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그런 거 니네가 투자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이미 올드한 비즈니스가 됐고 성장성이 약합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이 버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결정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보다 많이 버는 기업을 택하려면 미래 산업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예측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투자하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는 헬스케어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미디어 컨텐츠 투자를 한다든지 인터넷 모바일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투자하는 기업들이 2020년, 21년에 사실 시세가 좋았던 기업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저희는 어쨌든 전문 투자자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팬데믹 이전 시절로 돌아가 봤을 때 주가가 그거보다 싸다면, 그러면 분명 올라갔다 내려온 만큼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지닐 수 있는 역량을 2년, 3년 동안 전 쌓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찾을 것들이 아주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빅테크를 투자하지 말라는 게 네.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이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업종들 중에서도 아직 숨겨져 있는, 하지만 보석 같은 그런 회사들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느 국면에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헬스케어 말씀하셨는데 네. 헬스케어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약간 리스크를 즐기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신약 개발하는 회사도 이렇게 많이 투자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분야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기준에 맞춰서 이게 신약이든 뭐 건기식이든 그 조건에 맞으면 그냥 뭐 그 조건에 맞으려고 하면 네. 신약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박사님들, 의사님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FDA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들도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네네. 열심히 하는 거고, 저는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말씀하신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 많이 쓸 거야, 거기 돈 많이 쓸 거야, 또는 노령층 인구가 늘어날 거야. 네. 그렇게 한다면 어디에 돈을 쓰겠냐? 오케이. 그럼 건기식도 괜찮은 것 같아. 피부 미용도 괜찮은 것 같아. 관절 건강도 중요한 것 같아. 그 중에서 소비자 또는 1차 고객인 의사나 약사가 처방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헬스케어라고 하더라도 예측 네.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모 매체 인터뷰 보니까 반려동물 산업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네. 분야죠.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그 유통하는, 소비하는 분야가 저는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팬데믹 전후로 봤을 때 네. 이 코로나가 단기간에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게 도움을 준 것도 있지만, 그 시기를 통해서 어떤 미래의 속도를 빨리 당겨주는 그런 경험도 해줄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반려동물한테 필요한 사료라는 용품을 구매를 하는데, 과거에는 대형 마트에 가서 구매를 해왔다면 불편하죠. 무겁죠. 하지만 그것을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봤더니 이거 괜찮은데?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구매해도 전혀 상관없겠는데? 라고 하는, 뭔가 이 코로나19가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저희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반려동물 산업 중에서도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매수 매도의 기법 네. 뭐 이런 거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본인이 하는 네. 뭐 팁 같은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공부를 하실 때 좋은 기업, 잘 되고 있는 기업을 투자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대. 요새 FDA 승인을 받았대. 미국에 수출을 했대. 근데 그런 거는 좋은 기업인 거고, 문제는 좋은 주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기자 선생님들, 여기에 나와서 전문가분들이 이미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효율적 시장에 따라서 반영이 돼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런 주식이 좋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네. 옛날에 이 회사 보니까 상당히 짱짱했던 기업이야. 근데 뭔가 하나의 이슈로 또는 외부 환경에 있어서 지금 좀 안 좋아져 있어.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소외되어 있어. 이런 주식을 저는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제가 코로나 국면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을 때 수익을 냈던 두 가지 기업으로 잠깐 소개를 드리면, 네네. SM 엔터테인먼트하고 저는 덴티움으로 큰 수익을 냈거든요. 작년에 올해 3배씩 수익이 난 기업인데, 지금은 이 임플란트 기업이라든지 또는 이 아이돌 육성 기업들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요.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샀었냐?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야, 아무도 이거 안 갈 거야. 임플란트 안 팔리겠는데? 중국에서 봉쇄가 되는데 무슨 임플란트야? 라고 생각해서 안 좋아할 때 산 거고요. SM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알령 불어가지고 중국에 공연 못 한대. 네. 지배구조가 안 좋대. 또는 이거 방탄 때문에 나머지 아이돌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나와 있으면, 사실은 그 회사가 예전부터 아이돌이라든지 임플란트를 잘 팔아왔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이미 악재가 나온 게 다 나왔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할 때 네. 과거에 잘 됐던 기업을 투자한다면 한 1, 2년 내에 아주 마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을 때 좋은 이슈가 있는 거야, 호재가 있는 거야 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고 오히려 그때는 주식을 팔아야 할 때라고 보면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본인이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라고 하시는 분들하고 비슷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빠졌을 때 사야 되고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성장하는 기업을 사는 가치 투자자입니다. 성장하는 기업을 사는 가치 투자자다. 가치 투자자들의 가장 큰 이 오류는 뭐냐 하면 네. 저평가돼 있을 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기업이 안 좋은 상황에 있고 계속해서 올드 비즈니스 그리고 꾸준한 것만 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이익의 함수거든요. 네네. 이익이 20%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주가 수익률을 좋게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장하는 기업을 사야 되고 근데 그 성장하는 기업을 살 때 모두가 알고 있을 때 모두가 좋아할 때 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온 국면으로 돈이 안 벌리는 거고 네. 그런 주식들을 쌀 때 사는 것이 저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런 주식들이 눈에 많이 보이실 테고 그래서 많이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시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실제로 수익으로 날 만한 시기는 언제쯤 돼야 올 거라고 보고 계세요? 그거는 뭐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네. 이 경기 순환 국면을 보면 보통 2년에서 3년 단위로 돌게 되거든요. 근데 오르는 게 더 길고 떨어지는 게 좀 더 빨라요. 그걸 보면은 한 1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저는 앞으로 한 6개월 이내에 우리 주식시장이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이제 사이클상으로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고 그냥 옆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경제 상황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게 아까 네네. 기업 볼 때랑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기업이 호재가 나올 때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기업의 합집합이 경제입니다. 경제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것도 안 좋아, 저것도 안 좋아, 이것도 문제야, 저것도 문제야, 과거에 이랬어 라고 할 때 주식을 사는 것이지 그게 다 회복되고 모두 좋았다라고 통계청이 발표할 때쯤 되면 경기는 이미 확장 국면으로 진입한 지 12개월 이상 지났을 거고 네. 주가는 2배 이상 올라 있을 겁니다. 지금 주식 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와 함께 지금의 주식을 사야 되는지 또 주식을 산다면 어떤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굉장히 재밌는 견해를 좀 들었습니다. 투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